노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특히 치매와 우울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나 독립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뇌를 매일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읽고, 쓰고, 생각하는 활동을 일상에 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이러한 감퇴를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읽기와 쓰기 습관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여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활자를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해석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와 연결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하며 집중력과 기억력,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쓰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글이라도 매일 꾸준히 쓰는 사람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감을 예방하고 자기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고마웠던 일, 한 가지라도 기록하는 습관은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뇌를 활성화하는데 생각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거나 뉴스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느낀 건 무엇일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같은 자문은 사고력을 키우고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반복해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방법보다도 매일의 소소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10분, 20분씩이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치매와 우울증을 막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입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며 감정을 담아 전달하고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대화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으로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빈도와 질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혼잣말 외에는 목소리를 낼 일이 없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의 일상이야말로 뇌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말하지 않는 뇌는 빠르게 퇴화한다고 보고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단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감정 표현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는 치매 초기 증상과도 일치하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뇌의 기억 영역과 언어 능력, 감정 조절 기능이 꾸준히 활성화되어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반드시 깊고 오래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분이라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게 주인과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이웃과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하기와 듣기, 공감하기는 뇌의 회로를 다양하게 자극하며 이는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직결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우며 이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공감받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 식욕, 생활의 활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주 1회 이상 가까운 사람과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복지관이나 마을 회관에서 진행되는 소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대화의 즐거움을 되찾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뇌 자극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주 웃고 감정을 교류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묵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대화하느냐보다도 얼마나 자주 말하고 소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행동은 뇌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손을 자주 움직이고 세밀한 활동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고도의 감각 기관입니다. 실제로 신경학적으로도 손의 움직임은 뇌의 운동 영역, 감각 영역, 전두엽, 손해 등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며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손은 밖으로 드러난 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특히 손을 사용하는 정교한 작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을 누르는 것 외에는 손을 거의 쓰지 않는 일상은 뇌 자극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는 인지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다양한 촉각 활동에 참여하면 뇌는 활력을 되찾고 신경망이 유지되어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밀 활동으로는 뜨개질, 바느질, 자수,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종이 접기, 악기 연주, 손글씨 쓰기, 도자기 빚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손의 근육뿐 아니라 손끝 감각, 시각, 집중력, 사고력 등을 동시에 활용하게 하므로 복합적인 뇌 자극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할 때는 패턴을 기억하고 실을 손에 감고 바늘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전형적인 활동이며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뜨개질을 규칙적으로 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손을 사용한 세밀한 작업은 집중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감을 함께 제공합니다. 반복적인 손동작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색칠하기나 글씨 쓰기와 같은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뇌 자극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을 사용하는 습관은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이나 거창한 준비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일기를 써보기, 오늘 있었던 일을 종이에 정리하기,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기 같은 소소한 행동도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정기적으로 글씨를 쓰거나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절 통증이나 손 떨림 등의 문제로 일부 활동이 어렵다면 자석 퍼즐, 큰 조각의 블록 쌓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테이블 드럼 두드리기 등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자주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손 활동은 타인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색칠 활동을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하면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므로 정서적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활동을 공유하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손을 자주 움직이고 세밀한 활동을 즐기는 습관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손놀림 속에는 기억, 판단, 조절, 감각 등 뇌의 다양한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회로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손이 젊은 뇌를 만든다는 인식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책상 위에 스케치북 하나를 올려두거나 색연필 세트를 꺼내보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는 존재로 태어나고 배우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단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운다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 과정에서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뇌는 익숙한 일보다 새롭고 낯선 경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단순히 취미를 넓히는 것을 넘어 치매 예방과 우울증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뇌 훈련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새롭게 익히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양한 기능이 동원됩니다. 터치와 스와이프 같은 손 움직임은 손해와 운동 피지를 자극하고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 기억은 해마와 전두엽을 사용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의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며 성공적으로 사용할 때 느끼는 성취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외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워보는 일 또는 새로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행위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 청각 반응 속도, 감정 전달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종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전환하는 훈련에도 효과가 있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움이 결과보다 과정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보거나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걸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뇌 건강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 간단한 영어 인사말을 외워보는 것,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따라해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배움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는 자존감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자신이 점점 무능력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배우고 조금씩 익혀가는 과정에서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이는 심리적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배움은 사회적 교류로도 이어집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외로움과 고립을 줄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때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전두엽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뇌의 사령탑인데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기 쉬운 이 부위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보는 과정을 통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걸 배워보자라는 계획은 동기, 기억, 조절, 반복 연습이라는 뇌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뇌는 스스로 훈련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습관은 단지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익히기 위해 집중하고 시도하고 반복하는 모든 시간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백신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 이건 처음이야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발 내딛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처음 해보는 것 한 가지를 매일 시도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인터넷으로 꽃 이름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손글씨로 문장을 따라 써보거나, 자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배움이 내 뇌를 살아있게 하고, 내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습관은 바로 일정한 생활 리듬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들이 정리되고 기억이 고정되며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되는 생물학적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능은 뇌 속의 글림프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오직 숙면 중에만 활성화되어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로운 물질이 제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노년층이 밤에 잠이 안 와요. 또는 새벽에 자주 깨어와 같은 수면 문제를 호소합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의 깊이와 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도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수면 루틴을 지키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낮잠이 길어지는 경우 생체 리듬이 깨져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 동안에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적절한 햇빛을 쬐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여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일 20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늦은 저녁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을 늦추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면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숙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뇌의 정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68시간 정도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 동안 졸림이 없다면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뇌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배부르거나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이 계속 활동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공복 상태에서는 각성이 증가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생활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질서가 있고 자신을 돌보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이는 단순한 뇌 건강을 넘어서 전반적인 정신적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자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수면은 뇌 건강의 시작이자 끝이며 일정한 생활 리듬은 그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같은 시간에 자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고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을 멀리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